공중인가 법무법인 시니어의 대표 변호사 겸 공중 담당 변호사인 제가 저 혼자 서재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 유튜브 동영상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언, 후견, 상속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는 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고 자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조명도 좀 흐리고 다소 소박한 면이 있지만은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여분 돌려받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08조의 이 기여분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 사망 시점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자의 상속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선공제한 나머지가 상속재산인데 거기에 법정 상속분 비율을 곱하면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 몫이 나오는 거지요. 즉 기여자에 대한 법정 상속분 외에 그의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를 기여분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기여자의 고유재산으로 덜어내 주도록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 돌려받나요? 1. 공동상속끼리 협의에 의한 상속분 결정. 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재판을 걸어 기여분을 결정받는 방법.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 두절이라 전원 참여가 안 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동시 진행해야 하므로 전 재산을 포괄유증해 남은 상속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상속재산 분할을 할 건더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4. 이미 유증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딸이 자기 돈을 보태 부모 명의로 꼬마 빌딩을 사놨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걸 아들에게 준다고 유증해버렸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기여자가 아무리 커다란 기여를 했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기여분은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 개시된 후에 상속인들끼리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미리 기여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해주고 싶어도 유언으로 직접 기여분이라는 명목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선고한 판결에서 기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1-230083-230090 판결. 7. 더 나아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 민법제 1118조를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증여 재산이 원치 않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빼앗기는 것은 부당하고 매우 불합리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8.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협의나 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기여분은 기여자의 고유한 재산이 되었으므로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기여분이 아직 불확정 상태이므로 자기 몫의 기여분이 얼마다라고 추정하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일 것.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특별한 부양, 기여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A. 피상속인의 노후 또는 병 중에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헌신적 돌봄과 간병을 전담한 경우, 즉 부모와 동거하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중증 질환 부모에게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간병을 제공한 경우로서, 예컨대 결혼도 안 한 자녀가 자신의 경력을 중단하고 치매에 걸린 부모를 수년간 직접 간병하면서 상당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B. 자녀가 피상속인의 생계나 생활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경우로서 상당한 재정적 희생이 있었다면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 자녀가 자신의 개인 예금을 출자하여 부모의 사업체를 부도 위기에서 구해내거나 사업을 확장시켜 수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D.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자금을 지원한 경우, 또는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가를 높이거나 임대료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킨 경우. 2. 자녀가 피상속인 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장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예컨대 자녀가 현저히 낮은 급여 등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의 사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기여분 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 간병을 도맡았고 병원도 자주 모시고 다녔더라도 일상적인 효도와 돌봄, 간헐적인 도움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 참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B.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즉 부부간의 제1차적 부양 의무를 명확히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 생활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돌봄과 지원은 안타깝지만 기여분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C. 용돈 같은 일시적 지원금이나 가학금, 여행비 등을 무상 증여한 경우. D.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자녀의 기여 행위와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증가된 결과와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지원 사실이나 생계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녀의 남다른 기여 행위가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현격한 경제적 가치의 증식이 명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